안녕하세요. 트롯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국민 트로트 스타 이찬원이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든 충격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데뷔 전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에게 화를 냈던 철없던 순간을 후회하며 털어놓은 진심 어린 이야기인데요. 과연 그날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과 후회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엄마가 미웠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던져지던 순간 스튜디오는 숨을 삼키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찬원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다시 꿰매는 실타래처럼 떨리면서도 단단하게 이어졌다. 그는 초등학생 시절 전국 노래자랑 무대 뒤에서 반짝이던 눈빛을 떠올리며 서울 상경길 버스 창밖에 비친 어린 자신의 얼굴을 회상했다. 한 손에는 빛바랜 여행 가방, 다른 한 손에는 가서 꼭 빛나거라라고 적힌 어머니의 쪽지가 쥐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짜 눈물은 미처 읽지 못했다. 무대 의상 하나가 30만 원, 다른 하나는 50만 원이었다. 꿈이라면 당연히 더 화려하고 더 비싼 옷이어야 한다고 믿었던 철없던 소녀는 지갑을 뒤지고 또 뒤지며 결국 30만 원짜리를 건네는 어머니의 손길에서 사랑 대신 결핍을 보았고 자존심 대신 콤플렉스를 발견했다. 나는 50만 원이 갖고 싶었어요. 그 짧은 고백 한 줄이 흉터처럼 세상에 드러나자 촬영장을 채우던 스태프들의 숨마저 걸쭉해졌다. 돌아가는 버스 안, 창가에 앉은 그는 눈앞에 펼쳐진 네온 사인보다도 더 밝게 빛났어야 할 어머니를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어머니의 빈방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50만 원짜리 영수증을 찾아 헤매다 결국 손끝에 남은 건 새벽 공기에 찬 흔적뿐이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내가 너무했나 중얼거리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지만 전화기 너머 아들의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 2020년 미스터 트롯 무대 위. 그는 은빛 조명 아래서 순식간에 국민 스타가 됐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환호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의 귓가에는 데뷔 전 버스에서 울리던 디젤 엔진 소리와 그날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겹쳐 들렸다. 화려한 앙코르 무대가 끝난 뒤 혼자 대기실에 앉아 숨을 고르다 보면 19살 어느 겨울 새벽 기차역 난간에 기대어 찬원아, 엄마는 괜찮다라고 속삭이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그때는 몰랐다. 사랑은 비싼 옷이 아니라 춥지 하고 내어준 패딩 속 주머니에 있던 작은 핫팩 하나라는 걸. 그러나 성공은 도리어 과거의 부채를 더 크게 드러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어떤 기자가 어머니에게 가장 미안했던 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 순간 가슴 깊숙이 묻어둔 50만 원짜리의 그림자가 불쑥 튀어나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그 자리에서 끝내 대답하지 못했고 카메라 불이 꺼진 뒤 홀로 복도에 서서 조용히 벽을 짚은 채 주저앉았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의 시간을 맞았다. 붉은 조명이 살짝 내려앉은 스튜디오 세트장은 마치 고해성사실처럼 적막했고 모니터 속 이찬원의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버스 안에서 엄마를 모른 척했습니다. 첫 문장을 뱉자마자 스튜디오 기온이 뚝 떨어지는 듯 느껴졌고 앞자리의 홍진경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눈물을 삼켰다. 이찬원은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목구멍이 잠기듯 잠시 침묵했다. 카메라 감독들은 포커스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그의 떨림을 고스란히 렌즈에 담았다. 나는 50만 원짜리를 갖지 못해 화가 났는데 엄마는 그 50만 원을 못 준 게 더 화가 났다고. 나를 서울에 보내놓고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울었다고. 속상해서, 정말 속상해서. 그의 단어들은 갈라진 댐의 물줄기처럼 쉬지 않고 흘러나왔고 스튜디오 조명에 반사된 눈물은 보석처럼 반짝였다. 순간 홍진경이 못 사주는 엄마 마음은 찢어진다라며 손수건을 들었다. 누군가는 목이 메어 멘트를 잊지 못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뒷주머니에서 조용히 휴지를 꺼냈다. 그때 기적처럼 어머니의 영상편지가 전광판에 재생됐다. 낡은 부엌 벽지를 배경으로 어린 시절 사진을 손에 든 어머니가 담담히 말했다. 찬원아, 그날 이후로 나는 비싼 옷 대신 내가 웃는 얼굴을 더 비싸게 샀단다. 그 웃음이 내 인생 가장 값진 옷이었어. 스튜디오는 단숨에 눈물바다로 변했고 조명은 한층 더 따스하게 그를 감쌌다. 이찬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모니터 앞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고 화면 속 어머니에게 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세상 모든 미안함이 한 폭의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울로 떠나던 날 그 버스는 실제로 멈췄던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늘에서야 비로소 멈춰서서 뒤를 돌아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50만 원짜리보다 더 빛나는 옷은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스튜디오는 큰 박수 대신 조용한 숨소리와 울음 섞인 콧소리로 가득 찼다. 녹화 종료를 알리는 사인이 났지만 그 누구도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 조명이 점차 꺼질 때쯤 그는 무대로 걸음을 옮겼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친 뒤 카메라 없이 텅 빈 객석을 향해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외쳤다. 마침엔 처음 무대에 올랐던 소년으로 돌아간 듯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그 외침은 빈 공간을 가득 채워 다시 돌아왔다. 이제 더 이상 50만 원, 30만 원 같은 숫자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고백이 어머니에게 닿아 오래된 상처를 부드럽게 감싸줄 거라는 확신이었다. 방송이 끝난 뒤 제작진이 건넨 재생 모니터에는 이찬원의 울음과 웃음이 번갈아 스쳐갔다. 그리고 화면 아래에는 작은 자막이 깜빡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무대 의상, 어머니의 마음. 사람들은 다시 꺼진 조명을 켜지 않았다. 대신 각자 핸드폰 불빛을 켜고 그를 향해 흔들었다. 마치 과거 그가 버스 창밖으로 바라보며 꿈꿨던 별빛이 이제는 무수한 휴대폰 라이트가 되어 그를 비추는 듯했다. 그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 대고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자세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새벽마다 분식집 앞에 줄 서며 재료값을 흥정하던 모습을 꼭 닮아 있었다. 촬영장을 빠져나가는 길, 제작진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다. 오늘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어요. 이찬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버스 안에서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손을 잡고 서울 야경을 함께 볼 거예요. 그 말에 스태프들은 다시 울컥했지만 곧 웃었다. 불 꺼진 복도 끝,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들었고 어둠 속에서는 반짝이는 별들이 봄밤 꽃잎처럼 흐드러졌다. 그 별빛 아래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내일 공연엔 꼭 오세요. 가장 비싼 자리, 가장 밝은 조명, 그 모든 것보다 더 눈부신 엄마 옆자리를 비워둘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대답은 단순했다. 찬원아, 옷이 중요한 게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니? 내 목소리가 우리 집 가장 큰 재산이야. 그렇게 이찬원은 웃으며 걸음을 멈췄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50만 원짜리 무대 의상을 꿈꾸던 소년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의상을 입은 어른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무대 위에서 노래가 되어 관객들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었다. 눈물바다로 시작된 고백은 결국 환한 미소로 끝났다. 그러나 관객들은 알았다. 그 미소 뒤에 흐르는 눈물이야말로 이찬원을 진짜 스타로 만든 빛이라는 것을.